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은 4강 신화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불리고 있을까요? The United States. This country is named, do you know? Korea? Korea. Yes, Korea, yes. Yeah, South Korea. 하늘에 제를 올리는 천재의식은 무려 7,000년을 이어온 것으로 고대 한민족의 문화인 홍산에 이어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26대 왕인 고종은 자국이 3,500년 가까이 중국 대륙을 통치했던 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했는데 붉은 악마가 외쳤던 그 대한민국의 시초인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점, 지금 우린 왜 한국을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그것도 한국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들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한국의 국권을 빼앗아 36년간 강제 통치했습니다. 그 시기에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도 열심이었는데요. 자신들의 근원이 한국이었던 걸 철저히 숨기기 위해서였죠. 이는 일본이라는 국호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해일자가 들어간 일본이라는 국호는 해의 자손이라는 뜻인데요. 뭔가 익숙하죠? 기원전 37년 전부터 중국 대륙에는 삼국시대가 열렸는데요. 삼국은 고구려 백제의 신라를 뜻합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국가로 자신들을 해의 자손이라 천명했고, 이는 여러 비문과 역사서의 기록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후에 고구려는 코리아로, 백제는 일본으로 서양사에 기록되는데, 특히 백제는 여러 문헌에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 당시 일본은 외로 불렸는데 이 외가 백제 영토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백제가 주변국들과 전쟁을 할 땐 항상 외의 군사가 동원이 됐는데요. 지금 보이는 건 백제 왕이 신한국이었던 외에 하사한 검 칠지로입니다. 서기 660년, 백제는 주변국들과 전쟁에서 패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수십만 명의 백제인들이 외로 건너갔고, 그 60여 년 뒤인 8세기 초 일본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 후세와 달리 일본 선조들은 그들 스스로 백제의 후손임을 인정했는데요. 자신들이 쓴 역사서인 속일본기와 신천 성시록을 보면 일본 천황가의 혈통이 백제에서 비롯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천황 역시 인정하는 바입니다. 私自身としては桓武天皇の聖母が百済の武寧王の子孫であると食日本義に記されていることに韓国とのゆかりを感じています。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수많은 학자들이 일본인과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매우 비슷하며 일본어의 뿌리는 백제와 고구려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한국어와 일본어는 거의 같은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죠. 저는 외국 친구를 좋아합니다. 私は友達が好きです. 결국 일본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건 자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역사를 왜곡한 시간도 아주 긴데요. 지금도 한국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한 갈래이며 한국은 지난 30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중국이 고대 한민족의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통일 제국이었던 진, 수, 원, 청나라의 조상들이 모두 한국인이었다는 여러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를 철저히 부정하며 동북공정이라는 연구 사업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륙의 동북방에서 고대 한민족의 유물과 유적들이 잇따라 발굴되면서부터 중국 역사학계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실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 유물은 1971년 지금의 중국 요령성 지역에서 발견된 C자형 용 형상물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옥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유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 중국은 대혼란에 빠지는데요. C자형 용 형상물이 고대 한국과 관련된 홍산 문화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국 요령성이 과거 한국의 강역에 속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선 이와 유사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홍산 문화는 기원전 3500년경 중국 내몽골 자치국 적봉시의 홍산을 중심으로 요하지역 일대에서 꽃피운 신석기와 초기 청동기 문화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물들이 한국인에겐 제법 익숙한 모양새인데요. 고인돌과 비싼 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반도 고대 역사에 반드시 등장하는 한국의 유물이죠. 중국 요령성 홍산문화 유적지와 한반도에서 똑같은 유물이 발굴됐다는 사실. 이건 두 지역이 같은 문화권, 같은 국가에 속했다는 걸 추측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홍산문화 유물이 또 있습니다. 상투를 튼 남자.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아는 모습인데요. 무려 7000년이나 이어져온 한민족만의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익숙하실 텐데요. 누에에서 명주실을 뽑아 비단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옥으로 만든 장식물인 옥누에로 앞서 보신 C자형 옥령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강원도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중국 요령성 홍산 문화가 한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동아시아 문화의 원리로 알려진 황하 문명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인 학자들이 쓴 여러 문헌엔 중국이 수천 년간 자신들의 시조라 주장해온 황제 헌원이 고대 한민족의 자손이며 그가 태어난 곳도 한민족의 땅, 백민국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여러 문헌에도 나타나는데 헌원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환웅이 백민국으로 추정되는 환국에서 태어난 헌원의 군사들과 이름이 같은 운사, 풍백이란 수하를 이끌고 태백산으로 남하했다고 합니다. 당시 태백산이라 불리던 지명은 오직 섬서성의 태백산이 유일하죠. 재밌는 건 훗날 헌원의 후손인 요와 환웅의 후손인 왕검 역시 비슷한 시기에 평양이라는 곳에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고 하죠. 두 기록이 묘하게도 겹치는 걸 보면 헌원과 환웅이 같은 사람이고 그 후손인 요와 왕검 역시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이것은 중국 요령성 평강지구에서 발견된 북해의 모퉁이에 백민이 있는데 4마리의 동물, 새와 곰, 호랑이, 표범을 부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령성 일대에 백민국이 있었는데 새 토템족이 곰과 호랑이 토템족 그리고 표범 토템족이 연합해서 큰 세력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 백민국을 이어받은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을 세운 사람들의 선조들이라는 거,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홍산문화 사람들이 나중에 고조선을 해왔다. 왜 그러냐면은 고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의 이제 고고학적인 용어에서는 하가자 마침 문화라고 그러는데 하가자 마침 문화의 문화 요소를 따져보면은 이렇게 분석해 보잖아요. 홍산문화 요소들이 꽤 나옵니다. 황하 문화는 지금 현재 중국 만리장성의 남쪽에 있는 문화잖아요. 만리장성 남쪽에 있는 문화고 그 홍산 문화는 중국의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문화거든요. 북쪽에 발해만 북쪽에 있는 그런 그 문화인데 두 나라는 문화의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조금 교류한 흔적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틀을 볼 때 두 나라는 완전히 문화가 다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황하보다 앞선 문명의 존재, 거기에 중국 역사의 시조가 고대 한국 사람이라니 이보다 참담한 일은 없을 겁니다. 때문에 택한 게 역사 왜곡,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중국은 황하를 중심으로 만리장성 북쪽의 문화는 자신들과 다른 미개한 민족의 문화라며 업신여겼는데요. 황하 문명보다 앞선 홍산 문화가 발견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홍산 문화도 자국의 문화라며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합니다. 홍산 문화와 직결되는 백민국, 고조선, 하, 한, 고구려, 발해의 역사까지 자국의 역사라 주장을 하고 최근엔 한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 고유 문화인 한복, 김치, 태권도까지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문화라 주장을 하고 있죠. 한반도 서해안 중심부에 있는 강화도, 바닷길이 중국으로 이어지고 한강 물길을 따라 내륙 깊숙이 들어들 수 있는 요충지에 만리산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상고시대에 단군이 쌓았다는 참성단이 있는데 상방 하원형의 돌 제단입니다. 네모는 땅, 동그라미는 하늘을 뜻하는 민족 고유의 천지인 사상이 되어 있는 사적이지요.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제단들이 홍산문화 유적지에서도 발견됩니다. 참성단에는 매년 10월 천제를 올리는데
풍악에 맞춰 선녀들이 춤을 추고 제관들이 국가의 안녕을 빕니다. 잔을 올리고 소환을 바꾸자 하나이다. 이 재래의식 역시 기나긴 역사를 지닌 한민족의 전통입니다. 환국 또는 백민국 시대의 신시라는 곳에서 10월 한 달 동안 열렸다는 소도축제를 비롯해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이 모두 천재를 겸한 축제였답니다. 또 신라시대의 길쌈놀이와 고려시대의 노동요는 강강술래와 부채춤, 농악과 사문놀이로 이어져 오늘날 K-팝, K-컬처의 원형이 됩니다. 적어도 중국 요령성 인근에 한국 고대 국가가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추론이 좀 더 확실해지는 근거들은 또 있습니다. 만이산엔 환국의 시조였던 환인과 환국을 떠나 중국 중심지의 최초 국가의 기틀을 만든 그의 아들 환웅, 그리고 그의 후손이자 고조선의 초대 단군인 왕검을 모신 성전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역사는 이들과 사만을 합친 4개의 왕조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7,0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이 기나긴 역사가 중국과 일본에 의해 왜곡되고 감춰졌죠. 고대 한국의 왕조들을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중국과 일본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한의 비밀을 이들을 통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7,000년 동안 한국인들이 신성시해온 한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의 의미를 알아보죠. 이 연대표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환국과 같은 국가로 추정되는 백민국과 고조선, 한에 이르는 국가명은 물론 지배자인 환인, 환웅, 이어 조선, 한이라는 글자에 모두 들어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정답은 해일, 태양과 빛을 뜻하는 일자가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한국의 상고사는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선조 500년 동안에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조선이라 하고 남한에서는 한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한은 환국의 한하고 뜻도 같고 발음도 같은 거야. 한이라고 하는 네? 그리고 그 tan군이 세운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 환국과 고조선이 그대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고사로. 밝은 태양과 환한 세상을 좋아했던 한민족의 습성은 그들의 생활에 고스란히 녹아든 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흰 빛깔의 음식을 즐기며 밝은 노래와 춤을 즐기는 전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산해경에 백민이라 표현했던 것처럼 한민족은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기가 처음 입는 옷, 배내 저고리부터 숨을 거두고 땅에 묻히는 순간 입게 되는 수의까지 모두 흰색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끝내 흰옷을 입는 전통을 버리지 않았죠. 지금도 새해 새 아침이 밝아오면 흰쌀로 떡국을 만들어 먹고 선조들께 제의를 올리는가 하면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엔 쥐불놀이와 귀발기술을 마시며 축제를 엽니다. 건강하고 금년에 부자 되니 떡과 음식을 나누며 갖가지 민속놀이를 즐기는 풍습 역시 밝음을 숭상하는 민족성이 기인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절대절을 태양에 비유해 환한님, 하늘님이라 불렀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신성시했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신과 땅에 사는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새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한민족이 세운 고대 국가들의 건국 신화에 절대자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난생설화가 유독 많고 고대 왕족의 무덤 벽화에 새가 자주 발견되는 것도 그 징표가 되겠죠. 새를 숭상하는 풍습은 관례들의 의관과 같은 유물도에서도 자주 묘사됩니다. 산해경엔 이 지역이 백민국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인들이 시조로 모시는 황제 헌원의 출생지라고도 하죠. 한국의 고문헌에도 백민국으로 추정되는 국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환국입니다. 환국의 환과 백민국의 백이란 한자는 환하고 밝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결국 환국과 백민국이 같은 나라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산동성 느양하에서 발굴된 팽이형 민무늬 토기엔 아사다를 상징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2000년 동안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지배한 한민족의 실제 역사다. 밝은 해나라 환국, 그리고 그 밝음을 섬기는 한민족. 앞서 우리는 이것이 한국인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뿌리를 바탕으로 세운 첫 번째 나라가 바로 고조선인데요. 지금부터는 고조선의 역사를 이은 첫 번째 국가, 단군조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군조선은 기원전 2333년 환함을 숭상하는 조의 부족들과 유목민을 뜻하는 선의 부족들 모두 9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지금의 중국 삼서성 지역에 건국한 국가입니다. 후에 선의 부족들은 선비라고도 불리며 기자 이후 선진, 위, 연, 수, 요, 원 등의 왕조를 중국 대륙에 건국하죠. 지금의 몽골도 선비에 속하는데요. 스스로 자신들이 고조선의 후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군 조선을 이룬 9개의 부족들을 한국 문헌에선 아사달, 구한, 중국 문헌에선 구족, 구이 등으로 기록했는데요. 말은 달라도 모두 9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단군은 어느 특정한 왕의 이름이 아니라 고조선의 왕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동시에 하늘에 올리는 제사, 즉 천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홍산 문화의 천재의식이 고조선에도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단군 왕건이 세운 고조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금석, 바위에 글을 새긴 것만큼 중요한 사료는 없다고 합니다. 한 번 새기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 비석은 중국 남북조 시대 유신이 쓴 두로공 신도비입니다. 비문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조선 미자 지공, 고죽 백의 지공. 조선이 미자를 후로 봉했는데 그 땅이 고죽과 백의의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사마천이 쓴 중국의 역사서 사기에는 미자를 송에 봉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 역시 기존의 문헌에선 찾아볼 수가 없었던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유인즉 당시 송은 지금의 산서지역으로 추정되는데 그곳이 과거 조선의 영토였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이죠. 또한 비문엔 남북조 시대의 산서성을 차지했던 선비족 모영황을 황제란 칭호 대신 조선공이라 비하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모영황이 고조선의 후예였기 때문이겠죠. 문헌에 따르면 고조선의 영토는 기원 산서성을 중심으로 노령과 북경, 천진을 비롯해 중국 대륙 대부분을 아우르는 국가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 일대의 한반도에 한정된 작은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고조선의 초대 단군인 요임금은 9개의 부족을 통일해 평화롭게 잘 통치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과연 한민족의 고대 국가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단군은 그냥 조그마한 나라 조선의 임금이 아니라 구이군지라는 말이 나와. 구이족들이 모여서 임금으로 추대한 분이 단군이다. 그러니까 어느 동이족 하나가 세운 게 아니고 동이족이 구이족이 있는데 그 구이족들이 모여서 세운 통일국가가 단군조선이다. 이게 조선세계에 나와. 고조선은 농경과 유목을 병행하는 사회였기에 농업과 농기구가 발전했고 말과 활의 발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가지 조항의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중 3가지만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도록 하며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고자 하면 돈 50만 전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통찰해보면 고조선은 계급사회였을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의 개념도 있는 완벽한 국가의 형태를 갖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임금에 이어 2번째 단군 준임금이 무진년의 왕위에 오릅니다. 고려말 학자 이색은 파사부에 준임금이 한의 시조라 기록했는데요. 이때부터 한 또는 한나라 시대가 열리고 단군조선은 한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초대 단군인 요임금의 사위로 장의를 몰아내고 국호를 조선에서 하로 바꾼 순임금. 하지만 그 하 역시
환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자도 다스릴 하로, 해를 상징하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훗날 이 하자가 더운 여름을 뜻하는 하로 바뀌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고조선이 여러 부족을 통합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나라 때도 부족들 간의 소요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통치체제 덕에 앞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문헌에 고조선이 한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지금껏 전해져 온 역사에서 오류를 골라내고 숨겨진 고조선, 아니 한의 역사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제조차 불명확한 기자의 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고대 역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자입니다. 기원전 12세기 중국은 아주 혼란한 시기를 겪는데요. 기자는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의 삼촌이었는데 조카를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상나라를 통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자 시대를 지나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당시 고조선이 중국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에 있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기자에 대한 기록 역시 이때에 비롯된 것인데요. 상나라가 멸망한 후 기자가 한반도의 고조선으로 망명하여 고조선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자에 대한 기록이 왜 뜬금없이 1000년이나 지난 후에 나타나는지, 기자가 고조선으로 망명했다는 게 사실인지, 당시 고조선이 과연 한반도에만 존재했던 작은 나라였는지 동아시아의 역사학계는 여전히 큰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서 지역의 오래전 역사를 기록한 산서지 지표에는 기자가 왕위에 오른 지역이 바로 산서 지역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1123년 송나라 사람 서궁이 쓴 고려 도경에도 기자는 고려인들의 선조이며 기자의 땅을 고려가 물려받았다고 쓰여 있는데요. 그 영역이 고려는 남으로 요해에 막혀 있고 서북쪽으로는 요수와 거란의 옛 땅을 접하며 동쪽으로는 금나라와 접해 있으며 동서 2000이 남북 150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는 고조선의 국통을 이어받은 구여와 고구려, 신라와 발해에 이어 삼한을 통일한 한민족의 국가를 말합니다. 거란 쪽의 나라 요의 역사서에는 요 나라는 조선의 옛 땅에서 유래했으며 고조선과 같이 팔조금법의 관습과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고조선과 고구려의 정통을 이어받은 국가라고 주장하죠. 이는 요민족 역시 동의적으로 고려와 같은 민족임을 인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선 기록에 따라 옛 고려의 땅을 고증해보면 이렇게 광활한 대륙의 지도가 완성됩니다. 산서성이 고려의 땅이었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조선 후기 역사서인 흥왕조승입니다. 여기엔 기자 동멸한 글과 기자 자강 분리 사만이란 글이 있는데요. 기자는 동쪽에서 왔으며 그때 한이 셋으로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자 이전부터 산서 지역에 한이 있었다는 말인데 과연 사실일까요? 신경엔 산서 지역이 기원전 870년 이전에도 한후의 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서지 지표에도 고려의 태조인 완건을 진한왕이라 기록했으며 고려 말의 학자인 모분 이색 역시 고려를 동한이라 불렀습니다. 고종실록에 기록된 것처럼 옛부터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조선이라 부르기도 하고 한이라 부르기도 했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지요.
하남성에서 그 서쪽인 산사성으로 이동해 고조선 또는 한을 이어받았으며 이때 은나라 역시 시경이나 흥왕조승에 기록된 것처럼 한이라 불리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다시 동쪽의 고향 땅인 하남에 묻힌 걸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기자의 묘 비문엔 고려 숙종 7년 현 삼사성 조연의 기자의 의관청이 축조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지역이 당시 고려의 영토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의 시대로 가볼까요? 한은 기원전 3세기 중반 중왕 때에 이르러 세력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 시기 여러 제후국들은 한으로부터 독립했는데요. 부여도 그중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한은 한때 78개의 제후국을 거느린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부여와 고구려가 한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영토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영토가 사방 사천리로 현재 한반도의 5배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 문화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동북아 삼국의 역사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때문에 아주 먼 옛날 한민족의 조상들이 동북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민족 7,000년 역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 무엇보다 우수한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의 비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내용이었겠죠. 하지만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7,000년의 살아있는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중국은 한옥까지도 자신들의 문화라며 한국을 속국으로 취급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게 된 역사를 잘 연구하고 보존해서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주는 것이 지금 세대의 역할일 겁니다. 지금껏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상고사를 왜곡하고 숨긴 이유는 저 환한 태양처럼 너무도 찬란해서 그런 건 아닌지 너를 짐작을 해봅니다. 땅은 이룰 수 있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다는 어느 역사학자가 한 말. 우리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땅이 없어도 몇천 년간을 이어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땅은 이룰 수 있어도 그들만의 역사,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민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역사를, 제대로 된 역사를 미국에 있는 우리 뒷세대들, 그 다음에 2세, 3세, 4세까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성을 그대로 전승시키면 그들은 어디 가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후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한국인인가? 그동안 우리 아시아 태평양 역사재단에서 이재혁 박사님을 비롯해서 그 팀들이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다큐멘터리로 한국에서 제작을 해왔는데 특히 이 제작에 타코마 한인회 그리고 광역 시애틀 한인회, 페더럴웨이 한인회 모두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고대사를 들춰보면은 우리 진짜 황하 문명이 우리 동이족, 우리 선조의 문명이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를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거를 1시간 내에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 물론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렇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느끼고 배우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아시아 태평양 역사지대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너무 지금 마음이 아주 감동이 너무나 굉장히 심장을 두드리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 우리 문화의 역동성 그리고 굉장히 아주 긴 역사를 이렇게 하는 보니까 너무나 저도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영상을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너무나 구성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메시지 전달이 아주 설득력 있게 아주 너무나 잘 이렇게 편집이 된 걸로 돼서 굉장히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5,000년의 역사가 7,000년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지금 깨지는 순간을 경험했는데 왜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했을까 생각하니까 7,000년에 살아있는 역사가 너무나 좋으니까 질투가 나서 숨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가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잘된 적이 없는 게 진리랍니다. 혹시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살면서 우리는 과거가 오늘을 반영하고 오늘이 미래를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역사가 사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조장이 되고 조성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픽스해야 되고요. 거짓은 진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고 여러분들과 교민들과 함께 기념했던 그런 그 목적과 그 내용들이 모두 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후손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목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그런 어떤 집단적인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이 우리 후세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전달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